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을 이용해서 로고 디자인이나 아니면 슬라이더에 들어가는 어, 이미지, 그리고 배너, 바로가기 이런 이미지들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버전은 CS6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먼저 CS6을 열면은 이런 전체 인터페이스가 나오는데, 신규 파일을 여는 건요. 신규 파일을 여는 게 아니라 신규 파일을 생성하는 거는 어느 프로그램이나 다 똑같을 거예요. 컨트롤 N을 누르시면 신규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이 뉴 창이 나오고요. 자, 기본적으로 사이즈를 정의하실 때는요. 포토샵에서 픽셀 단위로 하셔야 돼요. 픽셀로 우리는 지금 웹에서 할 거기 때문에 지금 US 페이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웹이라고 지정을 하시고 그냥 여기를 사이즈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로고를 만드실 거면요. 사이즈를 200에 40 정도 하면 적당한 사이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파일을 만드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포토샵에서 글씨를 쓰는 방법은요. 여기 이쪽에 보면은 툴바라는 게 있어요. 이 툴바에 있는 T를 누르고요. 화면에 가지고 가면 이렇게 클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이고 있죠. 이때 내가 써야 될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일단은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근데 글씨 지금 색깔이 안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위쪽에 보면은 이제 이 툴바에 있는 이 타입 툴에 대한 어떤 옵션들이 위쪽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글씨의 컬러 색깔이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지금 이것 때문에 글씨가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쓰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커서가 깜빡이는 이 순간에 그냥 요거를 클릭을 해서 색상을 기본값으로 변경을 해놓고 다시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저스트 쇼핑몰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자, 일단은 여기에 글씨를 가득 채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는 저도 모르게 그냥 바로 해버렸는데 처음 포토샵을 접하셨다면 컨트롤 T, 트랜스폼이라는 속성 그 툴이 있어요. 컨트롤 T 하면 지금 얘가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이거를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쭉 늘려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Shift를 누르면 비율에 맞게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기타 어떤 더 디테일한 옵션을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이쪽에 보면은 레이어라는 게 활성화돼 있고 내가 쓴 글씨가 타입 레이어로 저스트 쇼핑몰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속성들을 변경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얘가 캐릭터라는 패널이에요.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없다. 그러면 윈도우에 보면 캐릭터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얘를 꺼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뭐 나는 폰트를 다른 걸로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가독성이 좋은 폰트는 보통은 고딕체를 이용하시는 게 잘 보이거든요. 고딕체라는 거는 꾸밈이 없는 폰트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 그 문제마다 주조색, 그 다음에 보조색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주조색, 보조색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임의로 결정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컬러를 변경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은 웹 컬러라는 게 체크가 돼 있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체크를 해지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중에서 색상을 조금
네, 이쪽 아래쪽에 있는 색깔 이쪽으로 가면은 너무 눈이 아프거든요. 이게 채도가 제일 밝은 거고 이쪽은 흰색이잖아요. 명도가 제일 밝고 어둡고 그래서 여기쯤에 있는 컬러를 이 막대를 움직여서 마음에 드는 컬러를 선택을 하세요. 만약에 결정이 돼 있다면 그 컬러로 로고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오케이를 하시고 이 코드 있잖아요. 이게 이제 16진수 컬러 코드인데요. 이 코드를 복사를 해가지고 메모장에 어디 붙여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코딩 할 때 이 컬러를 주조색 혹은 보조색 이런 걸로 계속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디자인의 느낌이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색상을 결정을 했다. 그러면 OK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뭔가 허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렉탱글 툴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밑에 커스텀 쉐입 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쉐입이라는 게 활성화가 되고 이 부분에 아래쪽으로 눌러주면은 네, 여기에 어떤 모양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양들을 가지고 여기를 좀 꾸며주면 좀 심심한 거를 좀 덜 하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모양이 다 안 나온다. 그랬을 때는 이쪽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르시고 올이라고 누르신 다음에 업핸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하지 않을게요. 네, 그렇게 되면은 네, 이렇게 나오고요. 이 중에 쇼핑몰과 좀 연관성이 있거나 뭐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여기를 꾸며주시면 되는 거예요. 뭘로 해볼까요? 딱히 뭐 잘 어울리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냥 뭐 아무거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하면 지금 모양이 나오는데 이때도 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포토샵 강의를 온라인으로 열게 되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도형을 그릴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쉐입, 패스, 픽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무조건 쉐입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쉐입으로 놓고 도형을 이렇게 만들고 자, 이것도 색상을 동일하게 해줄 거예요. 자, 여기 얘를 더블 클릭하면 컬러 피커가 뜨고요. 글씨를 찍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할 건데요.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잘 만들었으면 저장을 할 건데 저장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냐면 이걸 조금 확대를 하는 거는요. 일단 여기 돋보기를 이용해서 클릭을 하시면 커지고요. Alt키를 누르면 다시 작아질 수 있어요. 확대를 해서 보고 기왕이면요. 조금만 더 수정을 해보면 이 글씨가 여기에 이렇게 꽉 차게 나오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빈 공간이 많을수록 그 위치를 어떻게 코딩을 할 때 위치를 잡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Alt를 누르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lt, Shift를 동시에 누르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비율에 맞게 중심점 기준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자, 여기서 지금 얘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네, 클릭을 한다는 거는 여기 레이어를 지금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거나 이거. 근데 이 저스트 쇼핑몰을 선택을 하고요. 이 TT라는 거 캐릭터에서 대문자로 나오게 하는 거 있어요. 그거를 좀 누르는 게 훨씬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컨트롤 T 트랜스폼으로 잡아서 Shift, Alt 이렇게 누르면서 다시 한번 위치를 맞추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두껍게 하려면 여기에서 네, 두꺼운 두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무슨 어떤 폰트가 돼도 상관이 없고요. 일단 잘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두껍게,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VA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간의 간격이거든요. 이거를 마이너스 50 정도로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사이즈를 더 줄여야겠죠?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진짜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것도 단축키를 그냥 외워버리시면 좋습니다. 컨트롤 Shift Alt S를 누르면 Save for Web이라는 게 나오고요. 자, 이미지가 뒤에 있는 배경이 흰색이라면 그냥 JPG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어떤 컬러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뒷부분이 투명한 게 훨씬 작업이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PNG24 요걸로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하면 되는데 하나를 안 한 게 있네요. 뭘 안 했냐면 다시 캔슬을 하고 자, 여기 레이어에서 지금 보시면 백그라운드 눈을 꺼놓고 이렇게 하고서 다시 컨트롤 알트 시프트 S 누르면 세이브 포 웹이 되고요. 자, PNG24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투명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저장을 해야 코딩을 할 때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이브를 누르고 현재 내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 파일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A-1이라고 하고요. 네, 여기다가 이미지 폴더를 만들 거고요. 자, 이미지 폴더에 이거는 이제 타이틀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로고 1 이렇게 할게요. 로고 1.png 이렇게 해서 로고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것과 푸터에 보통 로고가 또 하나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서 바로 진행을 하시면 좀 편해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지금 레이어를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빼냈어요. 네,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게 Create New Fill or Adjustment Layer라는 어떤 옵션인데요. 여기에서 Hue라는 걸 선택을 해볼게요. 자, Hue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레이어가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조정 레이어라는 건데요. 이거를 네, 여기서 지금 뭐만 건드리시면 되냐면 세츄레이션이라는 이 속성이 있어요. 이 속성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줘요. 그러면 아까는 이게 컬러가 있었는데 이 컬러들이 다 흑백화가 되는 거죠. 이 채도 값을 다 빼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푸터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사이즈가 같은데 너무 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미지의 사이즈는 CSS로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이 얘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중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쪽에 있어야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다 회색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컨트롤 시프트 알트 S 눌러서 세이브 로고에 2번이라고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로고 만드는 방법, 네,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것들이 나중에 뭔가 파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얘를 원본 파일로 저장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S 누르게 되면은 원본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컨트롤 S. 자, 원래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던 그 파일에 PSD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요. 여기에다가 PSD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고 이렇게 해서
창이 하나 뜨는데 네, 이렇게 뜨거든요. 그냥 오케이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원본 파일이 있으니까 뭔가 수정을 하게 되면 이 파일을 열어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